예. 지금 제가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보다도 지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금융위기 때나 IMF 외환위기 때는요. V자 반등이 항상 있었어요. V자 반등이. 지금은 V자 반등이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V자 반등이 없다. 왜? 코로나19가 이게 완전히 퇴치되지 않는 한 실물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대한민국만 좋아져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핵심, 우리 경제 성장률의 핵심은 수출입니다. 전 세계가 좋아져야 돼요. 전 세계가. 그리고 전 세계 경제 봉쇄령이 다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수출이 마구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구. 예. 마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나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2차 팬데믹이 이미 시작됐다고 이야기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가 지금 사상 최대치 4만 명을 넘었다가 3만 9천 명을 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브라질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인도가 지금 또 장난 아니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결국은 이게 2차 팬데믹까지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제가 지금 위기라고 보고 있는 것은요. 미국이 홍콩에 대한 지금까지 특별 지위를 부여했잖아요. 예. 이게 홍콩을 중국 자체가 1국 2체제의 형태를 주면서 자본주의와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가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홍콩에다 특별주의를 부여해서 관세 혜택도 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부여해 왔는데 이거 철회했습니다. 결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결국은 발발할 거라고 보는데요. 발발할 수밖에 없는 게 하늘에 해가 두 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에 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요. 저는 민주당이 이 독주 정치를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민주당의 독주 정치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갈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18개 완전히 싹쓸이했죠. 독식했죠. 독식.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이게 여야가 있는 것은요. 항상 여가 있고 야가 있기 때문에 견제가 되고 이 견제가 약이 돼서 균형을 이루고 그 균형이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독주 체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독주 정치를 하잖아요. 이러면요. 횡포가 시작됩니다. 예, 다수당의 횡포, 다수결의 횡포, 이런 횡포요. 마치 이게 민주주의라고 가장돼 있지만 이 다수결의 횡포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몇 서가 안 되잖아요. 겨우 개헌만 저지할 수 있는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독주 정치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게 결국 우리 경제에는 독이 될 거다. 예, 독주 정치가 바로 가져올 폐해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법무부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 당장 올릴 예정이거든요. 이게 보면 주주대표 소송제예요. 대부분 보면요. 주주대표 소송제가 이게 모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도 모기업의 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 이게 법무부가 추진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직접 추진해요.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고요.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독점고발권, 이 독점고발권을 전속고발권이라고 하죠.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잘못했을 때 공정거래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으로 독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거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도 신고할 수 있고 검찰도 경찰도 다 신고하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경영하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맨날 고소고발로 시달리는 겁니다. 이거는 약과예요. 약과. 고용노동부가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요. 노사관계법 해직자나 실직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아니 그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는 사람이 노조에 가입해서 그 회사의 일에 대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은 이게 조합원들을 위한 거, 근로자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는 정치적으로 기업이 이제 이용당하고 활용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독주체제, 민주당의 독주체제가 독주 정치가 결국은 기업을 굉장히 어렵게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번째는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기업에게는 왠지 다 불리하고 또 이 시장 경제까지 침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어떤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서워요.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열고 있는데요. 업종별 차등화 없던 걸로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최저임금위원회 임금 결정은요. 27명의 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27명 중에 9명은 사용자 측, 그러니까 기업 측이에요. 또 1명은 근로자 측. 그리고 9명은 공익위원이라고 해서 정부에 있는 어떤 국장부터 시작해서 교수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의 입김이 완전히 끝내주게 작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업종별 차등화에서는요. 11표가 사용자 쪽에 왔으니까 두 사람이 이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죠? 두 사람이. 공익위원들 중에. 두 사람이 기권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기권한 사람은 위원장하고 아니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위원장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아닐까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기권표가 2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표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근로자 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자 쪽에는요 14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결된 거예요. 자, 이렇다면 공익위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그죠? 갖고 있는 생각이 근로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최저임금 올립니다. 최저임금 동결 안 된다니까요. 작년에 2.87%가 나왔는데 올해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적어도 작년보다는 높이려고 할 거고 아마 기싸움 하겠지만 어쨌든 높아질 겁니다. 동결 쉽지 않을 거예요. 동결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부동산은 또 어때요? 부동산은요. 국민 보유제? 부동산 국민 보유제라는 걸 또 최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고 나왔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못 이깁니다. 절대 정부가 시장 못 이깁니다. 이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못 이겨요. 아직까지 정부가 시장을 이겼다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지금 국민 보유제로 간다고요? 부동산 국민 보유제? 그러면 토지 공개념 개념인가요? 토지 소유를 국가로 한다는 개념인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반발 어떻게 하려고요?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6.25 전쟁에